안녕하십니까.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경입니다. 네, 오늘 2019년 8월 13일 화요일인데 내일 모레면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. 근데 어제 마침 제 아는 몇몇 지인들로부터 뭐 문자로 전화로 또 뭐 문의가 왔어요. 네. 밤에 집에 가서 보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보회의에서 보면 굉장히 갑자기 지난 한 달 동안 보여왔던 행태와 다르게 우리가 냉정을 되찾고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저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. 도대체 지난 한 달 동안 했던 이야기가 진심인지 어제 한 얘기 진심인지 예를 들면 대표적인 분들로 저 양재동에 계시는 그 제가 알고 있는 양모 회장 같은 경우 전화를 주셔갖고 문자를 주셔갖고 도저히 자기도 보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는데 도저히 정리가 안 된다. 그 김영광 실장 하면 정리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이게 뭐 하이라이트가 네. 문재인의 저 한일 경제 전쟁 해법의 하이라이트는 네. 평화 경제였죠. 일본이 선진국으로 저기 앞서가는 거는 네. 저 규모의 경제 1억 이상 규모의 경제이든 네. 내수 시장이 뒷받침 때문에 가능한 거니까 우리도 북한하고 손잡으면 네. 단숨에 일본 따라잡는 게 일도 아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다 왜 방글라데시, 인도네시아하고 손을 잡지 왜 북한하고 손을 잡냐 하니까 그거는 딱 한 번 얘기하고 안 했어요. 한 번도 안 해. 더 이상. 진짜 그렇네요. 이 사람은 그냥 기가 얇아가지고 불쑥불쑥 내미는 거야. 그리고 자 수석 보좌관 우리가 몇 번 얘기했습니까? 비서들하고는 방에서 막걸리 토론을 하고 국민 앞에는 들고 나와서 국민 여러분 한일 경제 전쟁에 대해서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. 앞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는 점검 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은 그 옆에 봐봐. 장사한 사람이 있습니까?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돈을 벌어온 사람이 있습니까? 거기 문재인, 임종석이, 조국이 임종석 잘린 지 옛날 됐습니다. 아 그래. 하여튼 그 노영민이 그 노영민 돈 벌었죠. 뭐- 기억 안 나세요? 시집 갔다가 자기 찍찍 국회의원 시절에 자기다 그 반말 출판기점에서 단말기 단말까지 갖다 놓고 저 시집 팔아서 돈 벌었잖아요. 이 사람들이 네. 일을 하는 게 목적인 사람이 아니고 네. 주둥이가 싼 사람들 말 선조전도 그러니까 아침부터 주둥이 봐봐, 아니, 입 자 7월 10일 날인가 12척의 배로 했으면은 네. 12척의 배로 어디에 진을 치고 네. 어디에 저 후방에서 오는 뭐 포탄은 뭐를 쓰고 해가지고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주둥이만 까고 있는 거야. 뭐가 있어? 나 진짜. 자, 김 실장. 네. 우리 평화 경제로 하겠다면은 들어보세요. 북한하고 빨리.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흥분돼서 그런데. 너무 그러니까 왜 이명박 대통령의 그 참모들은 이렇게 급해요? 네, 알겠습니다. 자, 우리 운동권 출신의 우리의 운동권 출신의 우리 문재인 또 노무현 문재인의 참모들은 느긋합니다. 보세요. 자, 한 달 동안 아까 진을 쳤다고 그랬죠? 네. 자, 보세요. 7월 12일 날 갑자기 뜬금없이 광주에 가서 전남 주민들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켰다라고 의병가를 불렀습니다. 근데 그날 간 게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였는데 예. 거기 나라 망신 아주 진짜 시리즈로 막 하고 왔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다음에 또 딱 그다음 포석 바로 뒀잖아요. 그다음에 보면 전국 시도지사들을 갖다가 저기 거북선 횟집에 모아서 보면 특별한 각별한 이 거북선 횟집이라는 거북선에 각별한 의미를 두지 마라. 자, 한 포석 더 나갔습니다. 또 세 번째 포석이 있습니다. 휴가 반납해놓고 실제로는 휴가 가서 저도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? 제주도 가서 딸하고 보냈잖아요. 아니, 손자하고.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 저도에 가서 갑자기 이 저도가 바로 저도 앞바다가 이순신 장군이 첫 번째 대승리를 거두었던 옥포입니다. 그리고 드디어는 그 세 가지를 뭉뚱그려서 남과 북이 손을 잡으면은 단숨에 일본을 갖다가 잡을 수 있습니다.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싹 전략상 후퇴를 하면서 숨을 고르는 거 아닐까요? 아니 뭐 그러면 좋죠. 네. 근데 뭐 그렇게 뭐 선전포고만 맨날 해야 되는 게 어딨어. 사람이라는 게 네. 동네 조폭들도 옆에 캬바레 가지고 싸움하면은 네. 저 연장도 준비하고 네. 사시미 칼도 하고 네. 난 여차하면 그냥 저 상대방 조폭 두목을 죽여가지고 끝을 낼 거지 뭐 아킬레스를 자를 거지. 그 옛날에 노 액션 토킹 올리야. 나토 나를 따르라 죽인다 저 일본 새끼들을 뭐 저거 별거 아니야 다
한 달 동안 떠들었는데 뭘 했어야 될 거 아니야.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. 이산이 아닌 개비요.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황당한 게 이런 겁니다. 문재인만 그랬습니까? 조국이는 죽창가 들자고 그다음에 녹두가를 부르고 죽창가를 휘두르고. 아니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으면 이적 세력, 친일 세력이라고 딱 규정을 했잖아요. 거기다 또 보면 최재성이라고 뭐라 그랬어요. 의병을 일으키자. 그러면 어제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네. 그 문재인을 따르지 않고 무슨 뭐 노아베 하는 놈들은 친일 이적 세력들이네 지금. 그렇습니다. 이거 뭐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. 보세요. 이게 잘못하면 바보되기 딱 십상인 게 보면 자 나를 따르라 그러고 쫙 가서 진짜 사람들이 이제 그 지지자들이 갔더니 갑자기 문재인 대장이 이산이 아닌 개비요. 야 미안해요. 딴 데로 가자. 완전 바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어제 네. 문재인 대통령하고 청와대에서 오래 같이 네. 일을 했던 뭐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문 대통령이 물으시면 답을 누구냐 네.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분한테 저 똑같이 저도 하도 여러 사람이 네. 문 대통령 저 왜 저러냐면 맨날 말만 하고 말이 앞뒤도 안 맞고 뭐 좌충우돌 갈팡질팡 어제는 또 뭐 냉정을 되찾자 제가 물어봤어요. 문 대통령 왜 저러는 겁니까? 예. 그랬더니 그분이 난 생전 처음 듣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. 뭐라고 그랬대요?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겁이 많대요. 특전사 출신인데. 겁이 많대. 이 겁이 사람이 많다. 겁이 많고 네. 뭐 일을 해본 경험은 뭐 비서실장이라는 게 네.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그냥 의전 총무과장 비슷하게 했고 예. 정책실에서 일도 정책 집행했는데 네. 문재인 씨는 그때 청와대 회의할 때 와가지고 의견을 아이디어라고 내놓는 적이 없었던 사람이래. 네.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겁이 굉장히 많은데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 지금 하나를 지배하고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대요. 뭘까요? 임기 이제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? 11월 가면 이제 두세 달 있으면 그렇죠.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이제 산꼭대기에서 하강으로 하강 가는데 옵션이죠. 예. 그 2년 반 동안에 자기에게 닥칠 일이 무엇일까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박근혜 같은 탄핵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. 또 그러다가 감옥 가지 말아야 되겠다. 여적죄로 뭐 해가지고 감옥 가지 말아야 되겠다. 이게 머리에 꽉 차 있어서 내년 총선에 어떻게 하면은 PK 지역에 몰빵을 해가지고서 거기서 부산 경남 지역. 수도권은 관심도 없고 예. 부산 경남에 몰빵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고 그 바람을 대구 경북으로 조금 불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를 지켜줄 3, 40명이라도 확고하게 해놓는 게 이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네네. 앞으로 남은 2년 반 동안에 이 사람이 한일 경제부 2년 반에 무슨 경제 무슨 그 기술 자립 수입선 다변화 이렇게 2년 3년 만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? 이 네. 사람들이 공장에 가서 뭐 불화수소가 뭔지 받겠습니까? 이 사람들이 원자로 해갖고 원자로 우라늄 뭐 연료봉을 받겠습니까? 그냥 그 떠드는 대로 뭐 그냥 뭐 별거 아니야. 네. 좀 모택동이가 네. 야 철강 생산 철강 용광로에 쇠녹여가지고 뽑아내면 되는 건데 거기다 뭐 그거 뭐야 영국 철강 생산 5년 만에 따라잡아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문 대통령 머릿속에는 네. 한일 경제전쟁이 입력돼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냥 말은 네. 이 사람도 말로 먹고 사는 변호사니까 변호사라는 게 아무 법정이나 끌고 가도 판사님 뭐 이건 이렇게 해서 조금 뭐 말을 못해서 죽은 변호사는 없는 거예요. 그렇죠. 지금 뭐 머리에 빠트려놔도 입은 떠가지고 이거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. 문 대통령의 말에 의미를 두지 마라. 그분 얘기예요. 자, 속 시원하십니까? 양 회장님 이제 정리가 되셨죠? 그야말로 말로만 먹고 살아서 오늘은 여기 이 사람 편 들어서 변호하다가 내일은 이 사람하고 아주 원수인 또 이 사람 편 들어서 변호하는 그야말로 그때 달라요. 바로 악덕 변호사, 데블스 애드보케이트의 대표적인 직업병인 거지 뭐. 직업병이고 그 직업병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머리를 지배하는 것은 오로지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비극과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이에요. 그러네. 그게 더 크다. 그게 더 크다. 여보세요. 문재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서 노무현 대통령 죽음을 갖다 직접 장례를 치렀던 사람입니다. 그러네요. 그래서 트라우마죠, 트라우마. 이 사람 트라우마고 정치 인생의 트라우마죠.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 실장 하셨던 말씀 들으니까 내가 깜짝 2016년에 들었던 얘기가 똑같아요.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시 유승민, 이한구 공심위원회에서 그 유승민 빼낸다고 그 공천 뭐 진방 마케팅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?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니까 박근혜 대통령 퇴임 이후를 위해서 단단하게 한 30명 정도 준비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. 그래요. 그러니까 이제 권력의 속성이 이제 네. 비슷한 건데 네. 제가 어제 또 그 문 대통령은 주변에 80~90%가 주사 뭐 자주 뭐 민족 뭐 네. 자주 뭐 NL계들 NL계들이니까 네. 문 대통령 둘러싸고 있는 사람 90%는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야. 문 예, 대통령 예. 뭐
죽창을 들자 뭐 십창하는데 예. 그래도 그 중에 5 내지 10%의 무슨 뭐 경제 관료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. 예.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 이 90%가 둘러싸고 있을 때는 야 평화 경제 북한하고 손잡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죽창. 이게 어제 뭐야 뭐 무슨 감정적 대응해서 안 된다는 누가 했는 얘기냐? 네. 이건 미국 변호사도 김현정이가 한 얘기네. 저기 저 미국 변호사 김현정이가 또 네. 어제 또 누구야? 김어준이가 했는데 네. 이 인간도 똑같아 계열이. 예. 그냥 마구잡이로 막 주는 거야. 자 미국 일본이 네. 전략 규제하고 있는 전략 물질이라는 게 1100 몇 개라고 하는데 내가 파악해 보니까 한 줌도 안 되고 이 기술을 따라잡는 거는 좆도 아니다. 뭐 이렇게 막 얘기를 막 쏟아내더라고. 네. 마구마구 쏟아내는데 그런데 해보니까 그 기술을 그렇게 김어준이도 그래도 머리가 있는 사람이네. 그 기술을 어떻게 따라잡아 했더니 예 일본 같은 경우는 노벨상 수사 22명인데 우리는 네. 빵이거든요. 예. 이렇게 하려면 과학자들한테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중화공업 화학 드라이브하고 해외에서 과학자들 모셔와서 카이스트를 해주고 월급은 3배 10년 보장하고 더 우수한 기자들은 스카우팅을 많이 해야 됩니다. 그래서 5G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4차 산업 분야의 기술자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모셔. 아니 잠깐만. 2년 반 남은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하냐고. 잠깐만. 누구처럼? 박정희처럼 박정희처럼?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직전에 JTBC 썰전에 나와서 적폐 청산을 뭐라고 그랬어요? 박정희의 잔재를 갖다 싹 쓸어버리는 것이 적폐 청산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. 그 김현정이 미친 거 아니야 저 사람? 어디다 대고 좀 박정희를 갖다가 들먹여? 그러니까 지금 뭐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말에 의미를 크게 두지 마시니까 이제 아 정신이 없어. 2년 반 동안 할 일이 딱 하나인 거예요 그 사람 머리에는. 자 어차피 이제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보도된 거 보고 아이, 내가 또 걱정되는 네. 게 하나 있어요. 또 뭐 또 걱정이다. 아니 문재인 씨가 보면 뭐 그야말로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고 뭐 여기저기서 한 말 다 다르고 국민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또 어제는 수석 보좌관에 의해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.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또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그 장기표 선생이 한 얘기 있죠. 운동권 그 서열로 따지면 저 문재인은 저 한참 밑이라고. 그 운동권의 대부 중에 대부의 한 사람이 함세웅 신부입니다. 그렇죠 있죠 그 유명한 분. 이 유명한 함세웅 신부가 어제 아예 공개적으로 오늘 8월 13일 청와대에서 아마 8.15 관련해서 아마 8.15 관련된 그 뭐 유공자들 등등 몇 분들하고 뭐 오찬 회의가 있는 모양이에요. 오찬 저 모임이 있는 모양이에요. 거기에 내가 이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겠노라 하고 하면 보십시오. 극일 항쟁 휴호를 직접 써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한답니다.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재인은 또 어떻게 변할까요? 아니 그리고 이 사람은 말쟁이들이니까 네네. 오늘 또 무슨 핵에 망측한 말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네.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돼. 8월 15일 날은 또 무슨 말을 할지도 기계 망측한 말을 또 할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지난 한 달 동안 말에 성찬했던 거는 7월 12일 날 참모들하고 2박 3일 밤샘 토론하고 기업가들 불러서 이렇게 싸워도 되냐고 검토하고 나서 그때 끝났어야 될 얘기를 한 달 이상 그냥 계속 한 달 동안 지금 거북선 12척 대일 거북선 12척이면 24척으로 또 늘린다든지 병력도 또 보강하고 뭘 해야 되는데 준비 작업도 없고 점검도 없고 말의 성찬으로 가는데 근데 그 말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. 이 사람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건 노무현이처럼 박근혜처럼 또 박근혜처럼 정치적으로 사망 갈까봐. 그것이 두려울 뿐이라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 양 회장님 그리고 저 김 회장님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? 그러니까 이 양반 머릿속은 좀 이런 거 있죠. 정신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. 아 그래 정신 딴 데가 있는 거예요. 정신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 딴 데가 있는 산에 올라가 보는데 올라가고서 다들 막 온 국민 다 따라오라고 갔더니 정신이 딴 데 올라가서 이 산이 아닌가 벼? 그런 게 비요?